포르쉐 마칸 4입니다. 카이엔에서 봤던 날렵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인테이크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포르쉐 공식 딜러 세영 모빌리티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포르쉐 서비스 센터가 성수동에 있는데, 성수센터 있거든요. 그 성수센터가 바로 세영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정시장도 크지만 서비스 센터가 정말 크거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실제보다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어색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DRL과 헤드램프를 분리시켜서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주는데요. 퍼들램프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손잡이에 LED 조명이 없다는 건 살짝 아쉽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별도의 리플렉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좋고요. 풋램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위쪽에서 쭉 뻗어 내려오는 LED가 밝은 편이고, 뒷좌석 도어, 앞좌석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죠. 앞좌석 도어를 열어봐도 역시 리플렉터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표준 같습니다. 풋램프는 앞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LED 조명은 역시 밝은 편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요. 실내에서는 틴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색온도가 조금 낮게 느껴집니다.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깝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이 전환 폭도 크고 각도도 크지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도 분명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같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놨습니다. 바로 아래쪽부터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또 이 백색광에 가까운 색온도가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광원의 폭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요. 매트릭스 LED는 어두운 곳에 광량이 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상하향, 운전석과 조수석의 상하향을 유연하게 반응시켜 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표지판이 안 보이다가 상향으로 전환을 해 주니까 정확하게 보이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안전시야 잘 확보를 해 줍니다. 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트렁크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은데요. 깊이 있게 파여 있기 때문에 여느 전기차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패키징 꼼꼼하게 잘 해준 점도 좋고요. 비상 삼각대는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위쪽에 마감 같은 것들, 뭐 흡음재나 방음 처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크기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 세대의 마칸이 그랬듯이 현 세대의 마칸도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넉넉한 편이고요. 휠은 20인치가 적용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른데요. 앞쪽은 235, 55, 20이고 뒤쪽은 285, 45,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을 하고요. 도어 하단부에도 두툼하게 장식을 덧대 놨는데 안쪽에 패턴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보이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포르쉐의 전통적인 방식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줘서 실내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으로 처리를 해 놨는데요. 약간 매트한 느낌이 좋죠. 은색이나 은색 매트한 느낌이나 반딱반딱한 크롬보다 이런 구성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포르쉐의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911에서 파나메라 그리고 마칸에 오기까지 이 부분, 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루프 라인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누를 필요도 없고 손만 살짝 터치해 주면은 자동으로 싹 열리거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카메라 우측으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속도나 소음 진동 적당하고요. 실내 공간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차량 크기에 비교했을 때요. 좌우측에 약간의 홈이 파여 있고 이렇게 그물망이 있어서 조금 더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차고 조절이 가능해서 뒤쪽에서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리프트 업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은 운전석하고 조석 양쪽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겨서 2열 등받이를 다 접을 수가 있고요. 바닥 공간 패드도 되게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 차량에 필요한 공구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당겨서 2열 등받이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으면 꽤 평평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차량 크기를 감안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공간이 연출되죠.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물론 소화기도 잘 비치되어 있고요. 수동 손잡이가 배려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리플렉터 양쪽에 꼼꼼히 잘 되어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죠. 스마트키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끝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준 게 인상적이네요. 그립도 좋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앞쪽 그리고 뒤쪽에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 도어는 꽤나 두툼한 편입니다. 여닫았을 때는 무게감이 있고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조금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실내는 보르도 레드로 옵션을 추가해 줬는데요. 확실히 고급스럽고 이 스포티한 맛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의 개방감 좋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 생각보다 등도 편안했고요. 헤드레스트는 마치 일체형처럼 보이지만은 앞뒤로 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세팅할 수가 있죠. 센터 터널은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을 해뒀고 약간의 수납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부터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4웨이타일 럼버 서포트 갖춰놓고 있습니다. 상단에 마칸4라고 하는 이 금속 재질의 레터링도 괜찮고요. 격벽이 조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인데 풋레스트가 되게 편했던 기억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명 장치는 버튼 타입입니다. 이질적인 소재들이 다 모여 있고 디자인도 되게 다채로운데요. 일체감을 높여줬다는 게 포르쉐 디자인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면은요. 일체감 있게 쭉 떨어지면서 이 끝에 손잡이가 있고요. 메모리는 3개까지 세팅이 가능하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앞뒤 프렁크와 트렁크 전부 다 열 수 있고 참고로 프렁크는 전동인 것 같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쭉 올라오죠. 매포켓 크기 굉장히 좋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좌측에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나면 내연기관 대비 소음 진동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기 차량이죠. HUD는 옵션으로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서서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큰지가 가늠이 안 되는데 ADAS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는 뭐 조향 보조라든가 차선 이탈 보조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 굉장히 큼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르쉐 차량들의 공통된 특성인데요. 위쪽이 없죠. 위쪽이 없고 해상도가 높고 빛이 비치더라도 그 해상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또렷한 클러스터의 구성은 아주 좋고요. 12.6, 12.9인치던가요? 큼직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3서클 타입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이거 한번 적응되고 나면 안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하나, 둘, 셋, 넷, 총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이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작동하고요. 기어 변속이 토글 타입으로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요. 뒤에서 R까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P는 버튼 타입이죠. 금방 적응돼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인데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노멀, 오프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고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조금 낮게 세팅이 연동되고요.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프로드로 선택하게 되면은 리프트업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스포츠 크루노는 이 포르쉐 차량 선택하실 때 조금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기능 면에서 보기보다는 기능도 좋지만 저는 이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션으로 메인 디스플레이가 10.9인치인데요 하나 더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에는 옵션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연결해서 조수석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깔끔하고요, 이 테마 선택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조명들을 바꿔가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어링은 여기에서 이제 바꾸면은 컬러를 보여주고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T맵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 맵만 보이는데,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은 T맵이 순정 맵 대신에 이 안쪽에서 보여줍니다. 후진을 했을 때 어라운드 뷰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이 카메라의 워셔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 뒀습니다. 좀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고요. 보스 사운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서라운드, 리니어 에코 같은 것들, 소리나 음향에 대해서도 메뉴 구성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에서 또렷한 느낌, 각각의 영역대의 힘이 느껴지고요. 특히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블루투스로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운드를 들을 때는 끌기 기능이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에어컨에 관련된 컨트롤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요. 자세 대여 장치 온오프도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살짝 아래쪽에 있는 것 같지만 기능 면에서 크게 답답한 건 없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에어벤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NFC 포함하고 있고요. 커버링도 깔끔하게 가능하죠. 좀 반딱반딱해서 낮에는 약간 비치기도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디셔닝 구성,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는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 채택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틈이 약간 있어서 좀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가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봐도 선명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암레스트까지 연결되는 라인은 포르쉐의 전통적인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깊이가 있어서 꽤 수납이 가능했어요. 생각보다 깊이가 좀 있죠.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카펫 마감 좋습니다. 볼펜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필기구 고정할 수 있는 홀더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 공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진하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고, 이런 것도 이렇게 파여 있어서 선바이저 사용할 때 되게 편리합니다. 커버랑 LED 조명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조금만 더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폭은 괜찮고요. 조명은 전부 다 LED 타입으로, 이 터치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이너 커튼까지 풀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 이너 커튼 오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죠. 한참 오거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요만큼 남고요. 끝까지 떨어졌으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은 프레니스 타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도어 두께는 상당하죠. 바닥 공간이 평평해서 가운데에 요 에어벤트가 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좁기는 한데, 양쪽으로는, 양쪽 측면에서는 꽤 넉넉한 공간 확보가 됩니다. 시트는 등받이 길이나 각도 적절한데, 헤드룸 공간은 이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헤드레스트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돼 있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
예,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승하차 했을 때 안장 길이가 깊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는 좋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등받이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는 시야 측면에서 보면은요, 에어벤트랑 뒷좌석에도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바람의 세기랑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포지션도 조절이 됩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아쉽지만 통풍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수평 중심의 전통적인 포르쉐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요소요소에 센스 있게 최신 포르쉐의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이 차를 선택하셨을 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범퍼 하단부에 프론트 스커트가 조금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옵션으로 PASM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 앞에 립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의 세팅이거나 리프트업을 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밑에가 닿여서 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신경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실내 공간이 부족한 건 또 아니죠. 승차감은 부드럽고 쫀득한 편인데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 올라서 봐도 매끈매끈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역시 옵션으로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좀 찰지다는 느낌이 들고요. 워낙에 포르쉐 하면은 이 서스펜션으로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그 내연기관에 국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인 만큼, 지금 반복해서 과속방지턱을 넘어봤는데요, 화면에도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이 롤하고 피칭이 참 잘 제어되고 있는, 부가적으로 막 이렇게 뒤뚱뒤뚱하거나 흔들리거나 좀 과한 바운스를 보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4.2km고요. 도심에서는 4.6, 고속도로에서는 3.7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5km 넘어서는 전비도, 킬로와트아워당 5km 넘어서는 전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454km고요. 도심에서는 495, 고속도로에서는 404인데, 저는 처음에 2번 충전을 해봤는데 2번 다 500km 훌쩍 넘어섰습니다. 540, 543, 532 이렇게 2번의 풀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0에서부터 충전한 건 아닙니다. 한 30-40% 남아있을 때 충전을 진행을 해봤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은 너무 그 서국적으로 승인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 오너분들의 후기가 이제 종종 올라올 것 같은데요. 물론 전기차는 4계절을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충전했을 때 500km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유턴을 해보면은 두 차선 조금 넘어서는데, 옵션으로 이 리어 엑셀을 선택할 수가 있죠. 아마 약 5도 정도까지 이 뒤쪽도 조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유턴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선택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기본 마력이 약 387마력 정도로 알고 있고요. 부스트업을 하게 되면은 400마력대 초반, 407, 408마력대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힘에 있어서 어디 가서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토크는 약 66.3kg/m 정도로 알고 있고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이 아주 경쾌하게 다가오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에 따라서 그 느낌은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해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재미를 선사해 줍니다. 다양한 클러스터의 화면 구성은 또 다른 재미를 더해 주고요. 최근 소비자들은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정 맵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 표시가 안 나오고요. 요약된 정보만 나오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은 애플 카플레이에서 연결되는 T맵이 이 클러스터 안쪽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순정 맵으로 세팅을 해서 가고 있고요. 전체를 다
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했을 때의 상황도 조금 입체감 있게 보고 있고요.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테일라이트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그것도 표시가 됩니다. 전부 다 디테일이 좋죠. 전기차 이 고전화 배터리에 대한 보증도 든든한데요. 8년 또는 16만 킬로까지 기본 보증이 진행되고요. 배터리 용량의 80%까지에 대한 보장은 3년 또는 6만 킬로까지 포르쉐에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노멀, 스포츠 플러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하지만 모드를 전환할 때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시각적인 효과가 아주 매력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운전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올린 상태에서 킥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은 내연기관, 포르쉐가 뭐 워낙에 내연기관에서도 잘해줬습니다만 전기차에 올라와서는 이 순간적인 토크감의 매력은 오히려 포르쉐의 브랜드를 조금 더 강조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도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하죠. 전기 스포츠 사운드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노멀 모드고요. 이렇게 밟으면 그냥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전기 스포츠 사운드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게 되면 정말 재미있죠. 최고 속도는 220에서 리밋이 걸려 있는데요. 220km까지 뭐 국내 도로 여건에서 그렇게까지 달릴 때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차는 시속 일반 차량들이 한 100에서 120 정도 나갈 수 있는 도로 조건이면은 순식간에 200km대 이상으로 내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원시원한 느낌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무게중심, 워낙에 포르쉐 자체가 고속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911 뿐만 아니고 세단, 파나메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카이엔까지 고속주행에서 남다른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마칸 EV에 와서도 그 안정감은 여전합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안정적인 고속주행이 정말 매력있죠. 특히나 이 PPE 플랫폼,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PPE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배터리 때문에 훨씬 더 내연기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은 훨씬 더 안정적인 무게 배분과 CC 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아주 칼같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걸 해보더라도 기본적인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의 셋업 그리고 에이다스 같은 것들이 너무 유기적으로 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든든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았고요. 뭐라 그럴까,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지만은 마치 제가 프로 드라이버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HUD가 굉장히 큼직하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HUD는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글쎄요, 약간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그 현실적인 느낌들을 더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워낙 크게 잘 돼 있고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앞차의 시선이 계속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요 HUD에 처음 이제 적응하는데 HUD에 자꾸 시선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안정적인 느낌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킷 같은 데서 달려봤을 때도 분명히 안정적이겠지만 이런 이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봤을 때 와인딩 로드에서 감속을 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가속 페달에 자꾸 발을 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너링을 진짜 대단합니다. 포르쉐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죠. 도심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그 진가를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은 포르쉐의 어떤 차종이든 고속도로에서 한번 달려보시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그립 컨트롤이 뛰어난 브랜드, 대표 브랜드가 포르쉐인데요.
전기차에 와서도 그러한 그립 컨트롤에 대한 어떤 노하우, 민감도, 이런 것들, 완성도가 높은 이런 것들은 유효했습니다. 특히나 내연기관 대비 전기 모터로 다륜구동을 구현하게 되면 확실히 그 미세한 그립 컨트롤 같은 것들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운전의 재미뿐만 아니고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주행, 스릴 넘치는 주행들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고요. 터널 안에 들어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입니다. 거기에 이 차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거든요. 만져봤을 때 그렇게 유리가 두껍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느껴지시는 것처럼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기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까지 아주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야 바닥에 배터리가 넓게 깔려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유연하고 매끄러운 바디라인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장르가 SUV다 보니까 A필러가 좀 서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은 시속 한 125, 130 정도 넘어서야지 이 A필러 끝부분에서 조금 도드라지지, 그 전까지 80에서 한 115, 120 정도까지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단순한 구성의 시트는 보기와 달리 앉았을 때, 오래 앉아 있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처음에 앉았을 때 착자감이 좋고 뭐 거실 소파 같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서 운행을 해보면은 올곧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허리의 부담도 줄어주고 이 엉덩이 부분도 아주 잘 받쳐주고요. 시야는, 전면 시야는 이 대시보드가 약간 올라와 있고, 지금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다가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좋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를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요 끝까지 나가 있는 창 때문에 좀 시원한 개방감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드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합니다. 물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가속과 감속을 놓고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했을 때요, 둘 다 어색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고속주행 상태에서도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고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포르쉐 마칸 4가 아닌가 싶네요.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없고요. 다만 시트 자체가 등받이가 조금 한 2도나 3도 정도만 뒤로 더 누워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좀 됐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PSM은 보다 더 민감하고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모드, 이 두 가지 모드만 하더라도 댐핑의 컨트롤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몸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도심 주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구라도 거부감 없이 바로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 괜찮은데? 라고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차량의 가격대는 9천만원대 후반부터 1억 3천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마칸 4, 마칸 4S, 마칸 터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마칸 4만 해도 훌륭합니다. 거기에 개인화된 옵션 구성이 정말 다양하게 개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포르쉐는 물론 이제 그만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만은 마칸 4 정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옵션 몇 가지 추가하시면 뭐 어느 정도의 만족감, 충분한 만족감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이 안정감 같은 것들이 참 좋은데요. 휘청휘청하거나 롤에 대한 제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무게중심 자체도 아주 잘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서스펜션의 유연하고 빠릿한 반응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어떤 안정감이나 다이나믹함 같은 것들이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측면에 후측방 모니터링 할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끝쪽에, 아웃사이드 미러 이 거울 끝쪽에 있는 워닝 램프가 같은 색깔, 노란색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보다 더 능동적인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보이실 겁니다.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고 확실히 운전자한테 경고를 주는 것 같네요. 도심과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어느 구간에서도 이 차량은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스포츠 드라이빙의 재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크기가 부담 없는 사이즈, 물론 예전에 전세대
내연기관 마칸보다는 약간 커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도로 인프라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운전이 서투신 분들도 얼마든지 선택했을 때에 부담을 많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하고 있는 날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한데요. 보통 코너링에서 속도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와인딩 로드를 뭐 재미로 간다고 하더라도 코너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줄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 반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 포르쉐가 아닐까 싶습니다. 911에서는 물론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달리는 차량들에서도 포르쉐만의 날카로운 코너링은 유효했는데요. 마칸도 마찬가지였고요. 와인딩, 고속으로 와인딩 달려보시면 아, 이래서 이 포르쉐가 다르구나, 이래서 포르쉐를 타는구나, 그렇게 선호하는구나, 그 비싼 값을 치르고도 충분히 이 차를 구매하는구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 도로 노면이 진짜 안 좋거든요. 뭐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구불고 막 울렁울렁하고 모든 악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도로인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차가 거의 막 이렇게 먹습니다. 흔들림이나 큰 충격, 작은 충격 같은 것들을 차가 다 먹어주니까, 상쇄시켜 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노면 신경 안 쓰고 다니셔도 되고요. 지금 울렁울렁한데 화면으로도 많이 안 흔들리죠. 과속 방지턱 넘고 그 다음에 뒷 마무리도 찰지게 착 떨어지고 출렁하거나 출렁출렁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착착 이렇게 떨어지고, 이 핸들링을 해보면 뒤뚱뒤뚱하는 느낌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좀 정교한 기계장치를 내가 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운전자로 하여금. HUD는 큼직해서 보기가 좋기는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입체감이 있고 뭐 가상현실 이런 거를 운전자한테 좀 전달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HUD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또 약간 움직이니까 어떨 때는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짧고 높은 건데요, 넘어보면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네, 이상 포르쉐 마칸 4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